네, 안녕하십니까. 카레 이광환입니다. 저는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롤스로이스 최초의 SUV 컬리넌을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저쪽에 컬리넌이 있어요. 저랑 같이 디자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웅장한 자태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야, 앞모습을 보시면 그 롤스로이스의 상징이죠. 이 판테온 신전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웅장하게 전면을 장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롤스로이스의 또 다른 상징이죠. 환희의 여신상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롤스로이스 홈페이지 컨피규레이터에 보시면 이 환희의 여신상 소재를 여러 가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도금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은도금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환희의 여신상 전체가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플라스틱 소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 테두리에 은은하게 LED 조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환희의 여신상을 아래에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훨씬 더 영롱하고 은은한 그런 자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지금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인증 문제 때문에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LED 조명은 달릴 때는 꺼진다고 해요. 이렇게 서 있을 때만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헤드램프가 이렇게 있는데, 헤드램프를 보시면 레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등의 경우에는 레이저가 들어가 있는데 600m까지 환하게 비춰줄 수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요. 뭐 BMW 7 시리즈나 i8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 헤드램프죠. 그리고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에는 팬텀이나 고스트, 이런 롤스로이스의 다른 모델들을 보면 이렇게 테두리에 네모나게 주간주행등이 들어갔었는데, 이 컬리넌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주간주행등의 모습이 좀 변경이 됐어요. 보통 이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밤에 좀 발산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는데, 얘는 다른 모델들과 달리 기역자로 바뀐 게 좀 이색적이네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큰 디귿자 모양으로 그 안에 이렇게 구조물들을 넣는, 면을 잡아넣는 이런 것도 다른 롤스로이스와 비슷한데, 좀 이따 후면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디자인 처리는 앞과 뒤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형적인 롤스로이스의 식구예요. 그래서 롤스로이스의 디자인 언어가 다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SUV 비율에 맞춰서 이런저런 변화를 가미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저쪽 A필러 쪽으로 가는 보닛의 주름, 이 두께감이 이 컬리넌의 경우에는 다른 롤스로이스에 비해서 훨씬 더 두껍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체감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이 겉에 면 안쪽으로 이 세로 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세로 선들이 다른 롤스로이스 모델들은 이 이면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이 컬리넌은 이 선들을 바깥쪽으로 좀 더 빼서 한 걸음 물러서서 봤을 때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보이도록 그런 차이를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SUV잖아요. SUV는 응당 이 범퍼 가운데 이 험로를 들어갔을 때 자갈이나 이런 도로 구조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속판을 덧대놓는데, 많은 SUV들이 금속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을 쓰죠. 하지만 롤스로이스는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 실제 금속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했더니 롤스로이스는 뭐뭐 같은 소재, 이런 거 따위는 쓰지 않는다. 뭐뭐 같이 생겼으면 뭐뭐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얘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옆모습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문을 한번 제가 닫아볼게요. 조금 멀리서 찍어주실래요? 제가 전체적인 이 캐릭터 라인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쭉 오죠? 얘가 쭉 가면서 여기 뒷문으로 가면서 살짝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 후면에서는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한 면이죠. 여기가 한 면. 하지만 여기 뒷문 쪽에서 새로 생긴 캐릭터 라인이 뒤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서 애둘러 마무리되는, 그래서 옆면과 후면을 구분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역할은 팬텀에서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루프 라인에도 또 하나의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닛에서 타고 온 선들이 A필러를 타고 쭉 올라가요. A필러를 타고 쭉 올라가서 지붕을 따라서 쭉 가다가 여기 A, B, C, D필러죠. D필러를 쯤에서 위로 이렇게 싹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다 선을 한번 잡으면 그냥 둥글게 처리했을 때보다 이 지붕의 높이가 시각적으로 좀 더 낮아 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선을 기준으로 위는 윗면, 여기는 아랫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사람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붕의 높이가 좀 더 낮아 보이고, 그래서 차가 좀 더
다이나믹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뒤에서 이렇게 싹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공기역학적으로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잘 전해주죠. 그리고 또 여기 창문 테두리에 두른 크롬 라인을 보시면 뭐 이런 데야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여기 뒤쪽으로 오시면 D필러쯤에 가 있는 이 크롬 라인은 정말 제가 사진으로 보도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진짜로 한 뼘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한 뼘이에요. 저는 이렇게 두꺼운 크롬 라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차에서. 아마 팬텀도 엄청나게 두꺼운 크롬 라인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컬리넌 같은 경우는 차체 덩치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두꺼운 크롬 라인을 적용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하단부를 보시면 롤스로이스의 디자인 특징 중에 또 하나의 선이 있죠. 바로 워프터빌리티 라인이라고 부르는 선인데 이 지금 팔리고 있는 8세대 팬텀 8세대 팬텀부터 나오는 롤스로이스는 이 워프터빌리티 라인이 기존에는 쭉 가다가 여기서 위로 이렇게 싹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가다가 위로 이렇게 싹. 하지만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8세대 팬텀을 비롯해서 그 뒤로 나온 이 컬리넌을 보시면 이 워프터빌리티 라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앞으로 그냥 싹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죠. 앞으로 나오는 롤스로이스 모델들도 위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지금 이게 보시면 크롬 바거든요. 보통 여기를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 라이트 캐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싹 판 다음에 다시 이 아래쪽 면이 사이드 스커트가 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빛이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맺혀서 디자이너들이 보통 여기를 라이트 캐치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다가 엄청나게 두꺼운 크롬 라인을 박아 넣었습니다. 이게 장식적인 기능도 하지만 실제로 이 컬리넌이 홈로에 들어섰을 때 이 아래쪽을 이제 뭐 잔디나 다른 뭐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쳐서 잔 기스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부터 이 차체를 보호해주는 기능적인 역할까지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께가 정말 두꺼워요. 요 정도 되는데요. 와.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 차체를 보호해주는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이 플라스틱도 만져보시면 그냥 그 싸구려 플라스틱이 아니고 상당히 고가의 비싼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는 걸 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본형, 컬리넌의 기본형 크기는 21인치인데 지금 코리안 에디션, 한국에 들어오는 컬리넌은 22인치를 기본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뒷면으로 가봅시다. 뒷면으로 가기 전에 엉덩이를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엉덩이를 보시면 다른 SUV들은 이렇게 쭉 그 지붕을 타고 오다가 뚝 끝나거든요. 하지만 얘는 이 면을 이렇게 잡아 넣었죠. 그래서 이 뒷유리 바깥쪽으로, 트렁크가 조금 더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얘가 컬리넌 같은 경우에는 3박스 구조를 하고 있어요. 3박스가 뭐냐면 엔진룸 하나, 그 다음에 승객 공간 하나, 그 다음에 이 적재 공간 하나, 이렇게 각각의 구조별로 박스를 나눴다고 지금 롤스로이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를 빼줌으로써 이 3박스 구조를 암시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30년대에는 승객과 사람을 같이 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나왔던 뭐 딥백 롤스로이스 이런 모델들을 보시면 차체 바깥쪽으로 가방을 달아놓곤 했는데, 그때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이만큼 면을 잡아놓은 그런 구조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와보시면, 그리고 그냥 뭐 이런저런 설명 다 집어치우고 그냥 봐도 일반적인 SUV보다는 여기 면을 이만큼 뒤로 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롤스로이스의 그 엠블럼이 달려있는데, 여기도 보통 이런 엠블럼들은 그냥 차체 다 디자인하고 그냥 띡 박아놓잖아요. 적당한 면을 찾아서 박아놓는데, 얘는 이 엠블럼만을 위한 구조를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박아놓은 모습이 상당히 신경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이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도 정말 면발광으로 상당히 영롱하게 빛을 내는 게 되게 멋있고, 아까 제가 그 헤드램프를 말씀드릴 때 큰 디귿자 안쪽으로 구조물을 넣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여기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어램프를 감싸고 있는 큰 디귿자가 이렇게 차체 전반을 감싸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면을 잡아 넣어서 되게 심심할 수 있는 면인데, 뭔가 선과 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심심해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를 또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도 이 스키드 플레이트를 진짜 금속으로 달아 넣었고요. 여기 두드려 보시면 진짜 금속인데 두께도 상당히 두꺼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얇았으면 텅텅 비어있는 소리가 날 텐데 상당히 튼튼해 보이는 금속판이 뒷범퍼를 장식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머플러 안쪽으로는 배기구가 지금 양쪽에 두 개 쌍발로 들어가 있습니다. 쌍발. 예. 그리고 제가 트렁크를 먼저 한번 볼 텐데요.
마치 그 레인지로버처럼 트렁크가 위쪽 아래쪽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면 위에만 열리고요, 여기 버튼을 한번 더 누르시면 얘도 아래쪽도 내려옵니다. 야, 저 롤스로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다른 롤스로이스도 마찬가지고 이 트렁크 바닥이 카페트가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그냥 제 방바닥에 깔아놓고 이 위에서 자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운데,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이 바닥 아래에는 추가 수납 공간이 있군요. 그리고 배터리는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그리고 지금 트렁크의 용량은 이렇게 폈을 때 기본이 580리터고요. 그 다음에 저 2열 등받이까지 접으셨을 경우에는 1886리터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받이를 보시면, 저 위에 그 안쪽에 수납 공간에 짐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밖에서 알 수 없도록 덮어놓은 이 덮개를 여시면, 이 윗면도 가죽인데 놀라운 건 이 아랫면도 가죽입니다. 이 아랫면 누가 보지도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데까지 이런 소재를 쓴 걸 보면 역시 롤스로이스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어 줍니다. 등받이는, 2열 등받이는 여기에 달려있는 버튼을 통해서 내려가죠. 2열 등받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얘도 접어볼게요. 뒤에 달려있는 버튼을 통해서 2열 등받이를 전동식으로 접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 2열 등받이의 높이와 트렁크 바닥의 높이가 다릅니다. 2열 등받이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긴 짐을 밀어 넣으실 때 저 턱 때문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 달려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이 버튼, 여기 경사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저기 경사로가 튀어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긴 짐을 밀어 넣으실 때 저 턱에 걸리지 말라고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뭐 스키 같은 걸 밀어 넣으실 때 그냥 자연스럽게 쓱 편하게 집어 넣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2열 등받이를 접을 수 있는 기능은 롤스로이스 역사상 지금 이 컬리넌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뭐 큰 짐을 날러야 하는 경우에는 뭐 기사 보고 가지고 가면 되는 그런 분들이나 롤스로이스를 타셨기 때문에 등받이를 접을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닫으실 때도 당연히 전동으로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잉바를 꺼내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이 아래쪽에서 견인고리가 이렇게 전동식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이걸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수납이 됩니다. 이 롤스로이스는 SUV조차도 코치도어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앞문과 뒷문이 이렇게 마주보고 열리도록 디자인을 했죠. 고스트를 비롯해서 다른 롤스로이스 모델들은 이 우산이 앞문에 달려있거든요. 하지만 이 팬텀과 컬리넌만 우산이 뒷문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우산의 가격은 한 120만원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헤프론 소재를 사용해서 이 비를 맞고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쑤셔 넣어서 놔도 이 곰팡이가 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운전석에 타볼게요. 이 컬리넌은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문을 닫으실 때는 손을 뻗지 말고 여기 달려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촌스럽게 손 뻗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롤스로이스 타실 때는. 자,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는데 일단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그동안 제가 이런 행사장에서 앉아봤던 롤스로이스 모델들도 상당히 다 컸었기 때문에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롤스로이스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높이는 지금 컬리넌이 1883mm인데 국산차 중에 모하비를 비교를 해보자면 모하비가 1810mm예요. 그러니까 지금 컬리넌의 높이가 모하비 대비 2.3cm가 키가 더 큰 셈이죠. 그래서 그런지 머리 공간 같은 거 지금 시트 높이를 가장 낮춘 상태로 봤을 때 머리 공간은 주먹이 2개가 들어가는 아주 넉넉한 머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도 제가 느꼈었는데 실제로 타봐도 벨트 라인이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 좀 낮아요. 그래서 시야가 상당히 좋고, 이렇게 SUV들이 벨트 라인을 일부러 낮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험로 주행을 하실 때 이 바퀴 주변 상황을 이렇게 고개를 빼서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하는 차들일수록 벨트 라인을 좀 낮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얘도 지금 낮추면 여기 유리도 당연히 이중 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롤스로이스를 타면서 소재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컬리넌에 들어간 소재 중에 가장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 대시보드를 감싸고 있는 바로 이 부분 가죽인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카메라에 소재가, 그 소재 느낌이 담기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시면 상당히 오돌토돌하고 겉은 반짝거리고 딱딱하거든요. 하지만 그 안쪽으로는 그냥 일반 가죽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새로운 신공법은 아닙니다. 이미 그 이탈리아 명품 가방은 이런 공법을 통해서 쓰는 그런 가죽인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에는 이런 가죽을 만드는 공법이 뭐 그렇게 흔히 쓰이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그 롤러 있잖아요. 저 찍어주시고 계신 건가요? 이 롤러 사이에다가 가죽을 집어넣으면 이런 패턴이 찍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내구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이 독특한 패턴이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계기판을 보시면 상당히 독특한데, 이 바깥쪽 테두리는 실제로 크롬 테두리입니다. 실제로 크롬 테두리가 있고, 그 눈금 있잖아요. 눈금은 유리에 각인이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아래쪽으로, 그 안쪽으로 보이는 숫자나 바늘 이런 거는 다 LCD입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크롬테와 인쇄되어 있는 눈금, 그리고 액정에 표시되는 숫자, 바늘, 요런 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어우러져서 되게 영롱하고 오묘한 빛을 내거든요. 일반 다른 차들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롤스로이스만의 차이점을 좀 보여주는구나, 그런 느낌이 진하게 묻어나는 부위입니다. 이 컬리넌만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오프로드 버튼이에요. 오프로드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 롤스로이스에서는 이 버튼을 가리켜서 에브리웨어 버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 컬리넌의 컨셉도 뭐냐면, 롤스로이스의 슬로건이 원래 뭐였냐면 effortless driving,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드라이빙을 추구한 게 바로 이 롤스로이스였잖아요. 하지만 이 컬리넌은 effortless everywhere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그 슬로건을 바로 이 버튼 하나에 담아낸 게 바로 이 버튼입니다. 오프로드라고 써있는 에브리웨어 버튼인데, 이걸 누르시면 앞과 뒤 구동력이 50대 50으로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체 높이가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40mm 낮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오른쪽에 이 아이드라이브 왼쪽으로 차고를 높였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버튼이 또 따로 있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을 두고 위로 40mm, 아래로 40mm, 그러니까 총 8cm 이 컬리넌을 들었다 놨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오프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차체 높이가 자동으로 4cm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차체 높이가 일단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탔다 내렸다 할 때 좀 발을 높이 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스마트 키를 통해서 밖에서 열린 버튼을 2번 누르시면 차체가 4cm 또 내려가는 기능도 제공을 한다고 해요. 센터 콘솔은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진 않네요. 하지만 놀라운 게 이런 안쪽 눈에 보이지 않는 힌지도 크롬으로 만들어져 있군요. 역시 롤스로이스답습니다. 자, 제가 이거 만약에 컬리넌을 타고 흙밭을 달리고 왔다고 쳐요. 주차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옆면이 상당히 더러워져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내리면 여기 바지 종아리 뒤편에 이 차체에 묻어있는 흙이 여기 묻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도어가 이 아래쪽까지 전부 감싸고 있는, 그래서 이쪽 면을, 이 승객의 종아리가 닿을 수 있는 이쪽 면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 컬리넌만의 특징은 아니고 많은 그 SUV들이 이런 구조는 채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뒷문의 뒷자리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컬리넌은 럭셔리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8세대 팬텀이 럭셔리 아키텍처를 처음으로 적용한 모델이었고, 두 번째로 그 럭셔리 아키텍처 수혜를 받은 모델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컬리넌인데, 이 컬리넌을 럭셔리 아키텍처를 썼기 때문에 이 문턱의 높이를 낮출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승하차 할 때 편하게 탈 수 있다고 롤스로이스는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뒷문도 역시나 여기 달려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닫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컬리넌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모니터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니터가 터치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이클도 있고, 세팅도 있고, 뭐 랭귀지도 있고요. 한글 있나 볼까요? 아, 한글은 없군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추후에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전시된 모델은 판매 모델이 아니고 지금 전시용으로만 갖다 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동안 컬리넌에, 아니 롤스로이스에 들어갔던 이 2열 승객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터치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컬리넌을 통해서 처음으로 터치 기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롤스로이스 살 때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이 1열 시트 아래쪽에 있는 송풍구가 다른 차들 다 있어요. 하지만 다른 차들은 이 구석탱이에 있는 거여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플라스틱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만들어 놓는데, 얘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크롬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1열 시트를 고정해주는 레일도 반짝거리는 크롬으로 마무리를 한 게, 이 역시도 롤스로이스답습니다. 그리고 송풍구가 여기 B필러에도 달려 있고요. 여기 이렇게 닫고 열고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도 환희의 여신상을 박아 넣었군요, 가죽에. 그리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게 뭔지 상당히 전 궁금했었는데, 이거 그냥 손잡이입니다. 그냥 손 넣어서 문 닫기 위해서 이 손을 잡는 그런 구석이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안쪽 있죠, 이 안쪽 면, 이 안쪽 면도 푹신푹신해요. 여기도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컬리넌을 비롯해서 다른 롤스로이스들은 플라스틱을 찾는 게 더 어렵죠. 기본적으로 금속 아니면 가죽. 여기를 누르시면 이제 2열 등받이를 접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2열 등받이가 내려오는데, 이게 헤드레스트를 보세요. 자, 보시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충분히 내려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내려왔을 때는 헤드레스트를 빼고 완전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등받이가 조금 더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디테일.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올라가겠죠. 헤드레스트를 조절한 다음에 등받이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자, 이렇게 2열 등받이가 접히는 건 그동안 롤스로이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컬리넌에 처음으로 적용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 기기 충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USB 타입C로 이 충전 단자도 이쪽에 같이 마련을 해뒀습니다. 지금 이번 전시장에 롤스로이스는 2대의 컬리넌을 갖다 놨거든요. 근데 방금 보셨던 모델과 달리 얘는 여기 보시면 이 코치라인이 옆구리를 지나고 있죠. 이 장인이 다람쥐 털 붓을 이용해서 쫙 그어낸다는 이 코치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인데, 방금 보셨던 모델은 5인승 모델이고요. 그래서 라운지 시트가 들어가죠. 하지만 얘는 4인승 모델이어서 이 왼쪽과 오른쪽이 분리된 독립식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보다 먼저 제가 트렁크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 트렁크에 보시면 이 레크레이션 유닛이라는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처럼 5인승 모델을 구입하신 다음에 따로 장착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품이에요. 그리고 얘가 뭐냐면, 버튼이 이쪽에도 있죠. 자, 컬리넌이 처음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봤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바로 뷰잉 스위트라는 건데, 이렇게 컬리넌을 타고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앞에 되게 멋있는 석양이 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여자친구랑 혹은 뭐 아내와 함께 여기 앉으셔가지고 여기서 와인을 꺼내가지고 놓고 이렇게 마시면서 석양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롤스로이스다운, 컬리넌과 정말 가장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옵션인 것 같아요. 야. 자, 그리고 얘도 접으실 때도 역시나 전동으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닫으실 때는 여기를 한번 닫으시면 위아래가 한 번에 닫히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뒷자리를 한번 가보실 텐데,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그러니까 쇼퍼 드리븐, 기사를 두고 나는 뒷자리에 앉아서 여행을 즐기는 그 쇼퍼 드리븐 고객들한테 좀 더 잘 어울리는 컬리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철저하게 분리된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아이드라이브 스위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드라이브 스위치를 통해서 여기 모니터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터치로도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독립식 시트를 가진 이 컬리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기 뒤쪽으로 유리 격벽이 있거든요. 유리 격벽. 이 유리 격벽은 고정식인데 이 유리 격벽을 넣음으로 인해서 여기 앉아 계신 손님이 뒤에서 해치도어를 열었을 때도 뭐 추위나 바람, 모래 이런 걸로부터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훨씬 더 방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컬리넌이 가족을 위한 컬리넌이라면 얘는 뒤에 VIP를 모시는 그런 컬리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전동식으로 접으면 되고요. 근데 이 너무 하얘가지고 이 시트 어떻게 타고 다니죠? 때 탈까봐? 어우, 부담스러운데요. 롤스로이스가 작년에는 86대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 100대 정도를 판매할 목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 들어서 이 컬리넌이 본격적으로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하면 아마 100대를 훌쩍 넘는 판매량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SUV도 롤스로이스가 만들면 다르다는 걸 여실하게 보여준 컬리넌을 둘러봤습니다.